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발표가 있었죠. 자, CPI 발표가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와는 반대로 예상치를 믿던 그런 결과값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비트코인이 재조명을 받고 10만 달러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모든 알트코인들도 뒤따라서 상승은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많은 발표들이 더 많이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시작점으로 앞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지표 발표가 7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플레가 잡히냐 안 잡히냐가 가장 중요했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를 좀 까보니까 인플레가 조금 잡혀지고 있는 것 같다, 밝은 인플레 수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자,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 결국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발표가 한 번 했잖아요. 12개월 중에 1년이 12개월이고 12개월 안에 발표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져 있죠. 1월 달을 비롯해서 3월, 5월, 6월, 7월 등등등 계속해서 발표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지표 발표 일정,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뭐다? 결국에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파월이 기자회견을 할 거란 말이에요. 또 파월의 입장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예상치를 믿던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또 연준에선 한편으로 말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파월 의장이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은 뭐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일시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둔화됐다는 소식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곤 있지만, 이건 뭐예요? 단순한 그냥 기대감일 뿐, 우리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확정까지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뒤에 나올 뻔한 지표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다가가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미국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연준과 지금 이 인플레 지표 발표와는 정확하게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이러한 거시적 경제 불확실성은 결국엔 나중에라도 비트코인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주식시장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의 악재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이 살짝 강세장을 보일 수는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강세장론을 외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일시적일 거라는 거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라도 살짝 강세장이 찾아올 수 있다. 왜냐? 오는 20일날 트럼프 취임식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고, 여기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불러올 수 있는데, 과연 핵심적인 정책 발표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냐?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기에서는 기대감 소멸로 반짝 상승했다가 바로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이라도 기회를 노려본다, 기회주의자다 하시는 분들은 반짝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으셨다가 당일날에 20일날에 급등할 때 팔고 나오는 전략도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거는 그냥 계속 홀딩해놓고 있는 사람들의 매매 습관은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이거는 1분만 해도 팔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 1초만 해도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스캘핑이나 단타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웬만해선 이런 위험성 베팅에는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미 선반영이 시장에서 충분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기대감이 나오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연 정책 발표가 나올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대감으로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왜? 주가는 세력이, 즉 일명 암호화폐는 고래들이 돈을 써야 올라가요.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여기 나오죠. 바로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일명 고래라고 불리는 자금력이 엄청나게 풍부한, 혹은 자금력이 강력한 이러한 단체기관에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제가 항상 말했었던 시장에는 전례 없는 유리한 규제 환경, 여기도 나오네요. 전례 없는 유리한 규제 환경이 갑자기 뭐다? 깜짝하고 등장을 해야 된다. 그 등장은 과연 언제 등장한다? 연설 때 하겠죠. 트럼프가 준비해놨던 연설에서 갑작스럽게 깜짝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재료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엄청난 수급 주체가 쏠리게 되고 거기에 모두가 같이 엄청난 폭등 장세를 한 번쯤은 불러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장기간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단발성이다. 그래서 그날 하루 정도, 하루도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몇 시간 정도의 이 단발성을 노리고 들어가실 분들은 한번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다만 전례성이 없는 유리한 규제예요. 만약에 전례성이 있었던, 그 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유리한 규제면 시장에서는 별로 반영을 안 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야 되고, 그런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전례 없는 규정이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역사상 신고가를 갈 수가 있지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트럼프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희망이 됐죠. 왜? 트럼프 말 한마디에 달려있고 트럼프가 내뱉는 정책 한마디에 이 산업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악재도 호재를 만드는 것은 뭐다? 세력들의 손끝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악재를 호재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누구다? 트럼프도 가능하다. 시장이 아무리 악재더라도 악재에서 바로 말 한마디 호재로 바꿀 수 있는 마법사 같은, 마술사 같은 바로 그분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1월 20일 날에 트럼프가 이 지금 희망이 없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희망이 있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힘이 없던 비트코인에서 힘이 없던 알트코인에서 과연 강력한 힘이 생기는 알트코인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러려면은 뭐예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행정명령 가능성이 나와줘야 되고, 비트코인만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여기에 추가적인 알트코인의 뭐다? ETF 승인 가능성까지 기대감으로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 비트코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살리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거든요. 비트코인만 가상자산 시장이 아닙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과연 행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발언을 하느냐, 자, 이게 두 번째 초점이고, 세 번째는 일각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도 나오지만 안 좋은 소식도 나옵니다. 바로 뭐다? 일각에서는 정책 변화가 시간 오래 걸릴 거다. 최소한 1년 뒤부터다. 너네 지금 너무 건방져, 너무 섣불러, 너무 김칫국을 많이 마시고 있다. 최소한 정책 변화에서 트럼프가 가장 해야 될 일은 가상자산 시장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먼저 다스리고 돌아오려면은 일단 최소한 1년이란 시간, 가상자산에 따른 시장을 먼저 고치는 데는 최소한 1년이 걸린다. 그전에는 우리 일명 나스닥 시장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 굳이 투자 시장이 아니더라도 부동산도 있죠. 그리고 그 밖에 경기 침체에 관련된 거, 산업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다? 경영적인 문제에 관련된 거,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수정하려면은 결국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1년 뒤에 정책들이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안 좋은 리스크가 뒤에 계속해서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중에 계속 목이 아파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양해 말씀을 부탁드려요.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하여튼간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이 바로 정책이 변화하긴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변 없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어차피 정책은 실행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를 보시면은,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트럼프 정책도 중요한데 결국엔 기관 투자자의 마음을 뭐다? 사로잡아야겠죠. 결국엔 수급 주체는 기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업계의 기대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시장에 따른 정책 변화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뭐다? 요 밑에 가상자산 대출기관인 이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리포트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이 되더라도 주요 당국들은 여전히 지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명된 사람들 또한 이 절차를 거쳐서 직원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만들
만들려면 일단 그 제도를 실행해야 되고, 제도를 실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기관이 설립이 돼야 되고, 그 기관들이 설립되려면 뭐다?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뽑고 뭐 채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법을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해도 이 관련 법들도 뭐다? 이민정책이라든가 예산 및 부채 한도나 관세나 일단 미국이 우선순위하는 우선 정책들을 먼저 다 바꿔놓고 난 다음에 가상자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 순차적으로 정책들을 다 바꿔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라고 봤을 때는 우선 처리 법안에 밀려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아까 1년을 말을 했던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딜레이가 걸리는 게 나중에는 트럼프는 누구예요? 사업가죠. 말이 많이 바뀌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대통령 할 때도 1년 안에 해줄게, 6개월 안에 해줄게 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더라? 이러면서 정책을 아예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았던 적도 있어요. 전 임기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질질 끌수록 이 행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에는 뭐예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비트코인 시장은 악재로 반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죠. 지난 며칠간 비트코인 하락세는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한 것.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조건 실행됩니다. 첫날에. 근데 이게 뭐예요? 인플레를 오히려 잡는 게 아니라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가 더 잡혀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물가 상승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여기 경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결국적으로는 뭐다? 전체적인 시장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도 뭐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팩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자, 비트코인이 이쪽 왼쪽에 신고가를 찍고 나서 10만 달러를 넘어서 신고가를 찍고 나서 결국에는 계속 줄줄이 빠졌었잖아요. 지금도 뺐다가 다시 올리긴 했지만, 과연 제가 말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일단 우선 안전한 라인까지 원래 갔었더라면, 그리고 그게 이미 선 반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영이 됐더라면, 이미 많은 기관 투자자라든가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라든가 혹은 세력들은, 일명 고래라고 하죠. 이 세력들이나 고래들은 선매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전고점을 뛰어넘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뭐다? 주가는 오히려 여기서 더 빠지고 전고점을 지금 또한 넘지도 않았어요. 왜? 임기가 이제 다음 주면 임기인데 얼마 안 남았죠. 4일밖에 안 남았어. 오늘 지나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차트가 아직 지금 전고점과 최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다? 시장에서 크게 선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발표하면 크게 반등해서 후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 자체도, 세력들 자체도 지금 이 하나의 재료나 메리트는 50대 50 반반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확인을 하고 들어오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절에 말씀을 드렸죠. 원래 기관 투자자나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지 않고 선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부양시켜서 올려놓는다. 그리고 왜? 얘들은 미리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힘이 없다라는 것은 안 좋은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일날에만 잠깐 반짝하고 빛났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이미 차트는 기대감이라는 게 지금 한 3일 전, 4일 전 남았죠. 임기까지. 이미 전고점 뚫고 날아갔어야 돼요. 이게 매년 4년 전, 8년 전, 12년 전 반감기 때나 혹은 임기 사이클 때 보면은 다 이미 선반영으로 전고점 뚫고 올라갔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24년도부터는 뭐다? 비트코인의 ETF라는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이 ETF라는 상품이 등장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가 등장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흐름이 완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수급이 분출됐다라는 거고, 결국적으로는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를 관리하고 올리는 세력들, 주체 세력들이나 혹은 고래들도 똑똑해졌다, 영악해졌다. 거기에 반면에서 기관 투자자들도 똑똑하고 영악해졌는데,
여기에 또 맞서 싸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바보가 아니야. 예전처럼 암호화폐 시장을 잘 모르고 그러던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요즘 거의 다 이제 빠꾸미죠. 그래서 이 빠꾸미를 상대하기 위해선 세력과 기관도 더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말은 뭐다? 역사처럼 흘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로 막 뭐 1000%, 2000% 그런 시대는 이제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 ETF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100%, 200%, 300% 요 정도 이 퍼센테이지를 바라보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퍼센테이지를 줄여야 되겠죠. 알트코인들은 그 정도고, 뭐 예를 들어서 번외로 뭐 일론 머스크가 또 새로 지목하는 이러한 밈코인이 또 탄생이 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은 뭐 1000% 갈 수 있어요. 아니면 트럼프에서 재료를 엮어가지고 새로 트럼프 밈코인으로, 이 예전에 마가라는 코인이 있었잖아요. 마가라는 코인처럼 또 하나의 트럼프 코인이 탄생되고 또 하나가 탄생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 코인은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저도 트럼프 관련주 코인들을 총 3가지를 봐놓긴 했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트코인을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저는 원래 같으면은 미리미리 투자를 해놓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기관이 들어오면서 빠삭해졌고 빠꼼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익률을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끌어가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충분히 다 돌이켜보고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그런 기대감으로 미리 제가 한 23억 정도를 수익을 봐놨었죠. 그리고 지금 아직 한 10억 좀 넘게 수익을 보고 있고, 이미 차익 실현 금액으로 한 23억 정도를 매도를 해놨는데, 지금 이 트럼프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 4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있었던 취임식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제가 비트코인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치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팔지 않는 거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로 매수하려는 코인들 있죠. 그러한 코인들은 아마 1월 20일 이후로 제가 어떤 코인들을 살지에 따른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이렇게 갈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만약에 내가 적은 돈으로 나 진짜 이거 그냥 잃어도 돼, 잃어도 상관없는 돈이 하면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잃어도 되지 않고 소중한 돈이다 그러면은 웬만한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진짜 막 잡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러한 코인들은 다소 진짜 위험해질 수 있고, 분명 말했어요. 취임식 이후에 상폐빈 분명 나와요. 상폐빈과 지금은 트럼프 임기 딱 취임 직전이라서 이 원래 시장에서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취임식 전에는 웬만한 악재 소식 잘 안 쏟아냅니다. 하지만 취임식 이후에는 가장 루틴처럼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갑자기 상장 폐지, 무수히 많이, 무더기 많이 상장 폐지 시즌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하나 두 개씩 거래소마다, 바이낸스면 바이낸스, 업비트면 업비트, 빗썸이면 빗썸, 뭐 이번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골드, 비골도 상폐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고, 설거지 작업도 어떻게 하는지 보셨을 텐데, 비골은 이거 진짜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 상폐 시즌 때 진짜 난리 납니다. 이거 아직 찾아오지 않았는데 분명 취임식 이후에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럼 진짜 코인판 한번 아사리판 나면서 거기에서 뭐가 바뀌어요? 손바뀜이 바뀐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홀딩해놓고 그래도 만약에 평단가가 정말 저기 뭐 발가락 각질 부근에서 산 거 아니면은 웬만해선 다 털릴 거거든요. 다 청산 당하실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시장에선 세력들이 다시 이 코인의 주인을 한번 바꿔놓기 위해서 막 흔들면서 개인들 털어낼 겁니다. 거기에서 세력들도 교체가 될 거고, 고래들도 손바뀜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순환매를 잡을 기회가 또 주어질 거고, 상폐 때가 오히려 이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주식시장에도 상장 폐지 시즌이 슬슬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지수 자체가 무너질 거고, 지수 자체가 무너지면서 아예 그냥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의 수급 전체가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이 반짝하고 한 몇 개월간은 빠질 수 있다는 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비트코인 빠지면 빠질수록 시드를 가지고 있는 물량 60%에서 혹은 한 80%까지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수익 보고 있는 80만 불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시드로 남아있는 이 금액대가 260만 불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260만 불에서 한 60%에서 80% 정도를 더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트를 제 평단가보다 더 밑에서 줍는 날이 온다면 그거는 10년 동안 홀딩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의 순간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올지 안 올진 모르겠는데 오면 좋은 거고 안 오면은 만족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수익을 좀 봐놓고 계신 분들은 변동성에 대박을 노리지 마세요. 대박을 노리려다가 쪽박을 찹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줄 때 챙겨라. 익절은 언제나 옳다.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경험도 해보셨고. 이 점 참고하시고, 트럼프 취임식 날 너무 많은 걸 바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엉뚱한 코인들이 분명 올라옵니다. 엉뚱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엉뚱한 코인들이 오히려 막 80% 100%씩 급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이유를 달고 주가를 부양시켜서 올릴 거예요. 왜? 그때가 세력들이 교체가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요즘 감기가 한 번 걸리면 진짜 이게 쉽게 낫지 않네요.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 특히나 따뜻한 음료라든가 배음료나 도라지차 이런 것들이 있죠. 생강차 이런 거, 감기에 좋은 것들, 꿀물이라든가 이런 거 한 잔씩 드시면서 매일 감기 예방, 감기 조심하시고, 아마 지금 이제 연초라서 여러분들 신년회 같은 거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거 이미 다 하고 끝난 이러한 회사들도 많을 거고,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신년회도 많이 하실 텐데, 그 신년회 하실 때도 항상보다 감기 조심하셔라. 밖에서 감기 걸릴 경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